20년 전, 나는 사랑하던 여자를 배신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과 첫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동생이 제 옆에서 아침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교훈을 나눠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이름은 정연석. 올해 나이 50살.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작은 출판사는 마포구 골목 안쪽 낡은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직원 5명, 매출은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제 삶의 가장 비정상적인 선택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 그게 저를 괴롭히는 동시에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커피.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제나처럼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는 목소리. 20년을 함께 살았어도 저는 가끔 그녀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제가 지은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고마워. 저는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아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궁금증과 걱정이 섞인 그런 눈빛. 또 그 생각하고 있었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예전 일이 자꾸 떠올라서. 어떤 예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알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묻고 알면서도 대답하는, 마치 고해성사처럼. 당신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 생각을? 모르겠어. 그냥 문득.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뉴스에서 본 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고 기사. 나이는 55. 저보다 5살 많은 고인의 뉴스. 그 부고 뉴스 때문에 떠오르는 한 사람. 장소희. 제 첫사랑이자 아내의 언니.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연히 본 추모 기사가 모든 걸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29살의 저와 26살의 그녀, 그리고 22이었던 지금의 제 아내. 언니 생각나면 힘들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미안한 거지. 여전히 20년이 지났는데도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당신다워. 평생 짊어지고 살 거잖아. 그 죄책감. 당연하지. 난 당신 언니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언니를 배신했고, 나를 선택했고, 결국 우리는 결혼했어. 맞지? 응. 그럼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안에서는 매일 아침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닮았지만 다른
그 눈빛. 따뜻했지만 쉽게 상처받던 그 미소. 출판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저는 아직도 한 장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9의 저와 26의 장소희가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었던 그 사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그 사진 뒤편에는 또 다른 사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장하영. 지금의 제 아내. 24의 그녀가 카페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자유분방하고 위험할 만큼 매력적이던 그 시절의 그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당신, 아내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야기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제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지. 당신 그런 표정 지을 때는 딱 두 가지야. 언니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할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이게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아내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릴 이해 못할 거야. 알아. 금기를 깬 사랑이라고 할 거야. 그것도 알아. 그런데도 하고 싶어? 저는 아내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0 가까운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 사이로 24의 그녀가 어른거렸습니다. 하고 싶어? 숨기고 싶지 않아. 우리가 걸어온 길이 비록 삐뚤어졌어도 끝까지 함께 걸었다는 걸.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걸.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같이.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저는 웃었습니다. 늦었나? 한참 늦었지. 하지만 아내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 침묵 끝에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기로 시작되었습니다. 29살 청년이 사랑하던 여자의 여동생과 선을 넘은 그 금지된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비난했고, 가족들은 등을 돌렸고, 친구들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후회와 행복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었고, 배신이라는 죄를 짊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걸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는 비난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정연석, 50세. 출판사 운영. 결혼 20년 차. 이게 제 현재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현재 뒤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겠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을. 29살. 제 인생에서 가장 불안정하면서도 가장 설렜던 나이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래된 빌딩 4층. 거기가 제가 다니던 광고 기획사였습니다. 직원 15명.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 월급은 12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참 적게 받았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 세계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지 1년. 저는 여전히 서울이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는 것도,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을 봐야 했으니까요. 정대리, 이거 내일까지 수정 가능해?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은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회사에서 최소 5년은 버텨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눈이 뻑뻑했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셨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겨우 작업을 끝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팀장의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네. 지금 출근합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29살 정연석의 하루하루. 불안하고 피곤하고 외로운 시간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대리, 오늘 우리 회식 가는데 너도 올래? 같은 팀 선배였던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식. 그건 제게 또 다른 야근이었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 제가 억지로 웃으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시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게 안에서 선배들은 소주를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고기를 구우며 적당히 호응했습니다. 아, 맞다. 정대리. 김 과장이 불쑥 말했습니다. 너 여자친구 있어? 아니요. 그럼 소개팅 어때? 내가 아는 애 하나 있는데 괜찮은 애야.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지금 연애할 여유가. 무슨 소리야? 29이면 딱 적기지. 나중에 30 넘으면 더 힘들어.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명분도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첫 소개팅이었습니다. 29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남자의 어설픈 긴장감.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니트에 청바지,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정연석 씨?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소혜 씨, 맞으시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공기. 저기, 뭐 드실래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카페라떼요. 따뜻한 걸로. 주문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현석 씨는 광고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광고 기획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직 신입이지만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견딜만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견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보통은 괜찮다고만 하잖아요. 들켰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소희 씨는 뭐 하세요? 저요? 출판사에서 편집 일해요. 그것도 신입이에요. 출판사요? 네. 문학 잡지 만드는 작은 출판사예요. 월급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가난한 신입사원들의 쓸쓸한 연대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 이야기, 고향 이야기, 서울 생활 이야기. 현석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전주요. 소혜 씨는요? 저는 서울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여동생이랑 단둘이 살아요.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동생이요? 네. 2살 아래예요.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걱정이 많지만 그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동생까지. 익숙해요. 벌써 몇 년째니까. 그녀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게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헤어지면서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만났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사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백을 한 건 3번째 만남에서였습니다. 한강 공원을 걷다가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소희 씨, 소희 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29과 26, 가난하고 바쁘고 불안한 2사람의 연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순수했습니다. 야근 후 만나는 밤 11시의 데이트.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저녁. 주말 오후 작은 영화관. 전화통화 5분에도 가슴 뛰던 시간들. 현석 씨, 광고라는 게 참 신기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것도 그거예요. 사람 마음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럼 현석 씨는 제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장난스러운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움직였는데요. 소희 씨가 저를 좋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삐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화해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마포구 작은 빌라, 2층 끝집, 그녀가 여동생과 함께 사는 곳. 오늘 들어갈래요? 동생한테 인사시켜주고 싶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에게 인사한다는 건 관계가 진지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럴게요.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영아, 나왔어.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언니와 닮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 귀와 코에 여러 개의 피어싱, 눈매는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반항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남자친구,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허스키하고 어딘가 위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응, 정연석 씨야. 인사해.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석입니다. 장하영이요. 언니 동생.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눈빛은 묘하게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현석 씨, 언니한테 잘해주세요. 언니는 쉽게 상처받거든요. 그 말은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유 모를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이 여자가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장하영. 그녀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하영은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소희와 데이트를 마치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면 창문 너머로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밤 11시 혼자 기타를 치는 모습, 동생이 요즘 힘든가 봐.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뒀거든요. 음악을 하겠다고. 음악이요? 네. 인디 밴드 한다고.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절대 허락 안 하셨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로서의 무게, 보호자로서의 책임.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혜 씨가 있잖아요. 잘 이끌어줄 거예요.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2층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한 달 뒤였습니다. 소희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서둘러 케이크를 사들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초를 켜고 소박한 파티를 했습니다. 오빠, 저도 있는데 왜 저는 안 챙겨줘요? 하영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아, 내 생일 때 챙겨줄게.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저만 바라봤습니다. 현석 씨가 챙겨주면 좋겠는데.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소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하, 그럼 하영 씨 생일 때 케이크 제가 살게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영이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제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소희는 술이 약했습니다. 소주 서너 잔에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느려졌습니다. 나 좀 누워야겠어. 어지러워. 괜찮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일어서려 하자 하영이 손을 저지했습니다. 언니 제가 데리고 갈게요. 현석 씨는 여기 계세요. 금방 올게요. 하영은 소희를 부축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형형색색의 불빛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10분쯤 지났을까? 하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닫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언니 자고 있어요. 술이 약해서 금방 골아떨어지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둘이 좀 더 마셔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와의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일상, 음악 이야기. 현석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저요? 발라드요. 좀 구식이죠? 아니요. 진심이 담긴 음악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하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현석 씨, 네, 언니랑 잘 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에요. 소희 씨는 좋은 사람. 그게 전부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영이 소주잔을 비우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난기 가득하던 눈이 이상하게 진지해졌습니다. 언니는 착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상처받아도 참고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그런 사람이에요. 알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랑은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가 위험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영 씨, 무슨 말을? 솔직히 말해요. 언니랑 있을 때 심장 뛰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현석 씨 같은 사람이 왜 우리 언니를 선택했는지. 좋아하니까요. 당연히.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건 달라요. 하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샴푸 향이 섞인 묘한 향. 가끔은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언니보다 현석 씨가 더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하는지, 밤에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하영 씨, 이상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녀가 궁금했으니까. 이 위험한 여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밤마다 창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일 되면 후회할 거예요. 제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 술 안 취했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역설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언니 자고 있어요. 모를 거예요. 하영 씨,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강한 눈빛 뒤에 숨겨진 약함이 보였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언니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가 필요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시간이, 이성이, 양심이.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쳐야 했습니다. 일어서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석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 다 보여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언니를 좋아하지만 완전히 사랑하지는 않는 거. 저한테 관심 있지만 절대 넘지 않으려는 거. 다 보여요. 그만해요. 왜요? 진실이 무서워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한 호흡. 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져 봐요. 그리고 그녀가 넘어졌습니다. 아니, 넘어진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흔들리는 남자의 모습. 하영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석 씨,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게 닿았는지,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는 소희도, 제 양심도 모든 게 지워졌습니다. 존재하는 건 오직 이 순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뜨거웠습니다. 손길은 급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성을 버렸습니다. 거실 바닥, 어두운 조명, 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그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후회해요?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녀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 해요. 후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틀렸어도 저는 원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 저를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 저는 최악의 인간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솔직했을 뿐이에요. 하영이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석 씨,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 이 금기를 깨뜨린 대가가 무엇인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녀를 마주해야 하는지, 어떻게 저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눈에 들어오는 건 그날 밤의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하영의 떨리던 손길, 그녀의 뜨거운 숨소리, 천장에 비친 그림자, 그리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소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려 잔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뭐라고 말을 걸어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대리,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석 씨,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목소리.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같이 밥 먹어요.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근 따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좀 바빠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 알겠어요. 연락해요. 그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소희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영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들. 오늘 날씨 좋네요. 현석 씨는 뭐해요? 보고 싶어요. 매번 답장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도요. 그 두 글자를 보내고 나면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하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석 씨 만나요. 이대로는 안 돼요. 어디서? 홍대 입구요. 오후 8시.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 작은 술집.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을 들었습니다. 늦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하지 말아요. 뭐요? 저요. 그리고 이 상황. 하영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장난기는 사라지고 진지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석 씨,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언니한테 말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계속 숨길 거예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단숨에 비웠습니다. 비겁해요, 현석 씨.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미안해요. 하영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그게 제일 비겁한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요, 후회 안 해요. 그날 밤, 하영 씨, 현석 씨는 후회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는가? 양심은 그렇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답이 올라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생각나요. 그날 밤이 하영 씨가 하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소희 씨는 언니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우리 얘기만 해요. 그날 밤 우리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올수록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현석 씨는 언니를 사랑해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좋아해요.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때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끌려요.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영이 속삭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 또 선을 넘었습니다. 술집 근처 모텔. 좁고 어두운 방. 싸구려 침대 시트. 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소희와 통화하며 평범한 연인처럼 굴었고, 밤에는 하영을 몰래 만났습니다. 거짓말이 늘어갔습니다. 양심은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제까지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석 씨, 우리 오늘 만나요. 꼭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해요. 3시에 한강공원으로 나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혜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앉아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현석 씨. 네. 하영이랑 뭐 하는 사이예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영이 휴대폰 봤어요. 우연히.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자 내용 다 봤어요. 사진도 봤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 씨, 저 사랑한다면서요. 저를.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동생이랑 그런 짓을 했어요? 제 여동생이랑?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소희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석 씨, 전 당신을 믿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소혜 씨, 근데 다 거짓말이었네요. 전부 다.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 소혜 씨, 제발, 하영이랑 잘 살아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요. 소희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야 했습니다.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제 마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혜 씨가 알았어요. 알아요. 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래요? 집 나가래요. 다시는 보지 말래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석 씨,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어요. 끝까지. 진짜요? 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영이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당신을 사랑해요, 하영 씨.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택했습니다. 금기를 깬 사랑을, 세상이 비난할 선택을, 하지만 제 마음이 원한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29에서 50으로, 24에서 45으로, 우리는 함께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소희와 헤어진 후 저는 회사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광고 기획사라는 곳은 좁았고 사람들의 입은 가벼웠습니다. 정대리 여자친구 동생이랑 바람났다며 복도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정대리 사람이 그래서야 쓰나.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분위기 생각 좀 해. 소문 안 좋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결국 석 달 뒤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잘 생각했어. 팀장이 말했습니다. 새 출발해. 하지만 새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광고 기획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던 겁니다. 정연석? 아, 그 사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꺼려하는 뉘앙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하영도 힘들었습니다. 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녀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현석 씨, 나 때문에 미안해요. 어느 날 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하영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텼습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영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둘이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평수는 5평,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현석 씨, 라면 끓일까요? 응, 계란 하나 넣어줘. 저녁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값싼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좁은 이불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잤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당신이 있으니까 견딜만 해요. 저도요. 그녀가 제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싸구려 제품이었지만 저는 그 향기가 좋았습니다. 2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주례도 없었습니다. 하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과 하영의 친구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나 친척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축하보다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없었습니다. 하영은 백화점에서 산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빌렸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해요, 하영 씨. 저도요, 현석 씨. 평생 함께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예식장 한 구석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은 저희를 외면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너희 결혼 좀 그렇지 않냐? 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동생이랑 결혼한 거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 알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사랑해요. 하영이를.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영은 출판사 일을 도우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힘들 것 같아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아이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넓어진 집, 마포구 아파트 20평, 작지만 아늑한 공간, 부엌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납니다. 하영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보, 커피. 그녀가 잔을 건넵니다. 저는 받아듭니다. 따뜻합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은은한 쓴맛이 퍼집니다. 고마워. 하영이 제 맞은편에 앉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편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 여보, 하영이 말합니다. 응?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오래된 질문입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가끔 이 질문을 했습니다. 불안했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 떠날까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후회라니. 너와 함께한 2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하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도요. 현석 씨랑 결혼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보, 언니 생각나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소희 이야기.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가끔요.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갈 거예요. 저도요.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요. 소희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영도 가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영이 묻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아요. 언니한테. 하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끝까지 잘 살아야죠. 우리.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뀌었습니다. 29과 24이었던 우리가 이제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열정도 식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게 있습니다. 사랑. 금기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사랑. 세상이 비난했지만 우리가 지켜낸 사랑.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도 끝까지 함께한 사랑. 여보, 우리 이야기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말합니다. 왜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비록 잘못 시작했어도 끝까지 함께 걸었다는 걸. 하영이 제 손을 꽉 쥡니다.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이야기니까요. 하영이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미소. 알겠어요. 함께해요. 끝까지. 저는 그녀를 안습니다. 커피 향과 샴푸 냄새가 섞인 익숙한 향기. 20년 동안 맡아온 향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금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배신과 죄책감으로 얼룩졌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작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함께 견딘 시간이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을. 정현석 50세, 장하영 45세, 결혼 20년 차. 우리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듭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였으니까요.
이 사랑을 선택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걸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